오랜만에 우리나라 시계 브랜드 특집을 하나 더 편성할 수 있게 됐습니다. 몽시엘이라는 브랜드인데요. 올해 1월에 정식으로 출범한 시계 브랜드이긴 하지만은 완전히 신생 브랜드라고 하기는 좀 애매합니다. 기원을 따져보면 1980년대에 아남 시계로까지 거슬러 올라가기 때문입니다. 아버지 세대에서는 예물 시계로 꽤 인지도가 있었던 카리타스가 바로 이 아남 시계에서 나오던 브랜드인데요. 90년대에 접어들면서 한국의 시계 제조업이 붕괴하기 시작하면서 이미 외국에 진출해 있던 아남 시계의 외장 케이스 사업부가 모회사로부터 독립을 하게 됩니다. 이 독립 사업체가 손목시계 케이스와 시계 관련 소형 부품들을 전문적으로 제조하고 가공하는 동관 GS 정밀이라는 회사로 자리를 잡게 되고요. 이 회사가 지난 30여 년 동안 시계 관련 부품들을 만들어 온 경험을 바탕으로 시계 완제품을 기획하고 만들어 보자는 생각에서 나온 새로운 브랜드가 몽시엘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브랜드의 배경을 듣고 나서 저는 몽시엘 시계에 대한 기대를 상당히 크게 가졌습니다. 스테인레스 스틸이나 티타늄 같은 핵심적인 소재를 다뤄본 경험도 많고 시계 케이스 제조 관련 특허도 보유하고 있는 제조업체를 모기업으로 하는 신생시계 회사는 사실 많지가 않습니다. 대부분의 작은 신생회사들은 자체 공장을 보유하고 있지 않은 상태에서 아이디어와 의뢰 제안서만 가지고 공장들의 평판을 조회하고 일일이 찾아다니면서 섭외를 해서 시계를 만들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기껏 열심히 섭외한 공장에서 기한을 안 맞춰주거나 다소 실망스러운 결과물을 갖고 왔을 때도 경험 없는 사장들이 별로 할 수 있는 일이 없는 경우도 많습니다. 반면에 몽시엘은 자기 공장과 기술을 갖고 있다는 것만으로도 다른 신생회사들보다 한참 앞서 있는 거라고 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시계에 들어가는 핵심 부품들을 잘 만드는 것과 완제품으로서의 시계를 기획해서 만들어내는 일 사이에는 상당한 거리가 있고 전자를 잘한다고 해서 후자를 반드시 잘하는 건 아닙니다. 사실 기획력과 디자인은 그동안 한국에서 뭘 시작한다고 했던 시계 브랜드들의 공통적인 약점이기도 해서 다소 걱정이 되는 부분이기도 했는데요. 첫 시계니까 모든 것이 완벽하게 기대하는 건 당연히 무리일 거고요. 너무 과도한 비판이 되지 않도록 조심하면서도 제가 느낀 점들을 솔직하게 말씀드릴 수 있도록 노력해 보겠습니다. 일단 가장 좋은 점을 먼저 말씀을 드리면은 시계 케이스를 전문적으로 만들어 온 기술력 있는 회사라는 점을 강조하기 위해서 200m의 방수 성능에다가 11mm 두께의 비교적 얇은 티타늄 케이스를 채택한 스포츠 시계를 내세운 건 아주 훌륭한 선택이었다고 생각을 합니다. 물론 소비자가 원한다면은 좀 더 일반적인 스테인레스 스틸 버전의 시계도 선택하실 수 있고요. 메이드 인 코리아 레이블을 유지를 하면서도 가격적으로도 꽤 경쟁력이 있습니다. 저희 채널 시청자 여러분들을 위해서 20% 할인 쿠폰을 만들어 주셨는데 영상에서 보여드리는 두 개의 모델에 적용이 됩니다. 구체적인 활용 방법은 영상 정보 더보기와 고정 댓글에 남겨두도록 하겠습니다. 아울러서 우레탄 스트랩도 하나 증정이 된다고 하니까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쿠폰 적용 후의 가격이 티타늄 모델이 40만원대 후반이 되고 스틸 버전이 30만원대 후반으로 할인이 되니까 사파이어 크리스탈이 적용된 좋은 방수 성능의 오토매틱 스포츠 시계라는 점을 감안하면은 스펙 대비 가격은 괜찮은 편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사이즈와 무게도 같은 장르의 시계 중에서는 한국 사람들의 손목에 맞춰서 현실적으로 잘 나왔다는 생각이 듭니다. 역시 한국 브랜드답게 한국 사람의 체형을 잘 이해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동안 일체형 브레이슬릿의 스포츠 시계들이 대체로 위아래로 긴 경향이 있어서 손목이 가는 분들께 부담스럽기는 했거든요. 베젤의 직경이 39mm이고 케이스 지름이 41mm 그리고 러그 투 러그의 길이가 47.6mm입니다. 200m 방수 성능인데 두께도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11mm로 얇고요. 무게가 티타늄 버전이 제 17.8cm의 손목 둘레에 맞게 시계줄 길이를 조정한 다음에 쟀을 때 128.5g이고 스틸과 가죽줄 버전이 시계줄을 포함해서 95.6g으로 부담이 없는 편입니다. 시계줄 너비는 제일 넓은 부분이 28mm이고 뒤쪽에 가장 좁은 부분이 20mm입니다. 15.2cm 손목 둘레의 여성이 착용한 모습을 보시면은 위아래로 크게 넘치는 느낌이 없고 두께나 무게가 손목을 짓누르는 느낌이 아니기 때문에 참 손목이 가는 분들께도 참 접근 가능한 스포츠 시계가 나왔다는 말씀을 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러그 투 러그는 짧아도 케이스 직경이 41mm는 되기 때문에 17.8cm
10cm 둘레 제 손목에도 작은 시계라는 느낌은 들지 않고요. 손목이 굵은 분들께도 적당한 존재감을 발휘하는 보편적인 사이즈의 시계입니다. 다만 손목이 가는 분들을 위해서 러그의 길이를 좀 배려했다고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무브먼트는 시리즈 중에 스켈레톤 모델이 있기 때문에 미오타의 8N24 오토매틱 무브먼트를 선택했습니다. 이 무브먼트는 공식 스펙상의 1오차 범위가 마이너스 20초에서 플러스 40초 사이니까 스펙상으로 큰 장점이 있다고 할 수는 없습니다. 파워 리저브는 41시간 정도이고 디스플레이백으로 보시면은 브릿지와 로터가 시원시원하게 뚫려 있어서 무브먼트의 움직임을 관찰하기 좋다는 건 장점입니다. 특히 입문자분들께 좋을 것 같아요. 무브먼트가 움직이는 걸 관찰하실 수 있으니까요. 스크루다운 크라운이 아니어서 용두 잠금 기능이 없어서 200m 방수를 믿을 수 없는 거 아니냐고 물어보실 분들이 있을 것 같은데요. 한국 시계시험원에서 20기압의 가압 시험을 성공적으로 합격했다고 하니까 안심하시고 물놀이를 가셔도 될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용두를 만져보시면 느낌이 꽤 튼실해서 외부 충격에 의해서 방수 성능이 쉽게 흐트러지지는 않을 것으로 보입니다. 6mm 지름의 요철 처리가 잘 되어 있는 용두가 케이스 속에 파묻혀 있고요. 0단계에서는 수동 감기가 되고 날짜 기능이 없기 때문에 용두를 뽑으면 분침을 돌려서 시간 조정을 하실 수 있습니다. 스켈레톤을 만드는 데 초점을 맞춘 무브먼트이기 때문에 초침 멈춤 기능은 아쉽게도 없습니다. 디자인은 얼핏 보셔도 아시겠지만은 요새 많이들 유행하는 일체형 스트랩을 장착한 럭셔리 스포츠 시계들을 많이 참고한 걸로 보이는데요. 위블로의 클래식 퓨전이라는 시계를 기본적인 프레임으로 삼아서 맨 위에다가는 오데마 피게의 로야로크의 팔각 베젤을 올려놓은 듯한 모습을 하고 있습니다. 첫 시계가 남의 시계랑 비슷하게 생겼다고 해서 전혀 부끄러워할 필요는 없다고 생각합니다. 저는 이 시계 디자인의 출발점이 흔하디 흔한 로야로크나 노틸러스가 아니라 조금은 덜 흔한 위블로의 클래식 퓨전이라는데 조금은 가능성이 있다고 생각을 했습니다. 그리고 위블로에서 가장 유명한 시계인 빅뱅이 아니라 클래식 퓨전에 먼저 주목했다는 게 더 멋진 일이라고 봤습니다. 위블로 하면은 빅뱅이 좀 더 잘 팔리는 시계입니다만은 다소 크고 시끄럽고 조잡한 로야로크의 아류가 아닌가 하는 생각도 드는 게 사실입니다. 반면에 클래식 퓨전은 기원을 따져보면은 1980년으로 거슬러 올라가는 나름대로 역사와 전통이 있는 모델입니다. 물론 2010년에 장클로드 비버가 디자인을 수정해서 다시 내놓으면서 빅뱅의 요란한 스타일이랑 조금은 비슷해지긴 합니다만은 원래는 창업주 까를로 크로코가 미니멀리즘과 실용주의적 정신에 입각해서 디자인한 시계여서 빅뱅과는 다른 단정하고 겸손하고 신중한 멋이 있습니다. 특히 미니멀리즘에 기반한 다이얼은 위블로에 대해서 사람들이 가지고 있는 편견과 다르게 시간을 읽는 데 불필요한 요소들은 다 제거해버리고 인덱스와 시분칩만 남겨둔 상당히 금욕적인 모습을 취하고 있습니다. 티타늄이나 세라믹 혹은 골드 같은 독특한 소재로 만들어진 케이스의 기조를 지배하는 정신도 그 근본에서는 실용주의여서 로야로크에 박혀있는 나사들은 다 폼을 내기 위한 장식인 반면에 클래식 퓨전에 박혀있는 나사들은 끊어진 이음매를 연결해주는 나사 본연의 역할을 수행합니다. 예컨대 베젤의 나사를 풀면은 베젤이 분리가 되고 시계줄 위에 있는 나사를 풀면은 시계줄이 분리가 되는 거죠. 그래서 이 클래식 퓨전의 매력을 잘 연구해서 몽쉐일에 이식한다면은 티타늄 케이스나 베젤 같은 시계 부품들을 직접 제작하는 이 회사의 장점을 잘 어필할 수 있는 시계를 만들 수 있겠구나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또 시중에 널려있는 게 로야로크 오마주니까 클래식 퓨전을 좀 더 충실하게 만들면은 외양으로 봤을 때도 차별화가 되는 시계가 나오지 않을까 하는 기대를 해볼 수도 있었습니다. 그럼 결과물이 어떻게 됐느냐? 잘된 부분도 있고 좀 아쉬운 부분도 있습니다. 클래식 퓨전과 마찬가지로 몽시엘의 시계에 장착된 나사들이 실제로 베젤과 시계줄을 연결하고 분리하는 역할을 한다는 건 멋집니다. 몽시엘의 시계를 사시면 드라이버가 같이 제공이 되는데요. 사용자가 나사를 풀고 조여서 직접 시계줄을 교체해 볼 수도 있고 베젤도 분리해다가 다른 걸 끼워 보실 수도 있습니다. 확실히 위블로 시계의 실용적인 시스템을 참고한 건 탁월한 선택이었습니다. 게다가 위블로 시계 케이스보다 더 좋은 200m 방수 성능까지 있으니까 더 좋은 일이죠. 시계 부품을 오래 만든 회사에서 기획한 시계 같다는 분위기도 주고 엔지니어가 잘 연구해서 만든 시계 같다는 느낌을 분명하게 줍니다. 다만 이 시계의 아쉬운 점은 나쁜 의미에서 엔지니어가 만든 시계 같은 느낌도 있다는 건데요. 심미적인 관점에서
중에서 클래식 퓨전에서 가장 매력적인 부분이 무엇이고 그걸 어떻게 몽시엘에다가 이식할지에 대해서는 상대적으로 연구가 덜 된 것 같아 보입니다. 클래식 퓨전 같은 일체형 스트랩 시계의 핵심은 무엇보다 베젤과 케이스, 시계줄의 디자인이 따로따로 놀지 않고 하나의 유기적 전체를 이룬다는 데 있을 텐데요. 이런 장르의 시계들은 시계의 모든 구성 요소들이 조화롭게 어울려서 연주하는 하나의 큰 디자인 테마가 있습니다. 가령 이 장르의 시계의 대표격인 오데마 피게의 로얄오크를 보시면은 베젤이 팔각이니까 베젤에 박혀있는 나사도 각이 져 있고 케이스의 정면과 측면에도 다양하게 각이 져 있고 용두마저도 각이 져 있죠. 시계줄도 울퉁불퉁 빗면을 쳐놓고 근육질의 느낌으로 디자인을 했습니다. 그래서 한눈에 봐도 이 친구는 근육질의 팔각 스포츠 시계구나 라는 인상을 주죠. 하지만 몽시엘의 시계는 안타깝지만은 일체형 스트랩 시계가 왜 일체형인가에 대한 고민이 좀 부족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클래식 퓨전의 틀을 따라서 케이스를 만들어 놓고서 다소 뜬금없이 로얄오크의 근육질 팔각 베젤을 빌려서 얹었습니다. 하지만 어느 부분에서도 이 팔각 베젤을 받아줄 만한 디자인상의 적절한 수정을 해놓지 않았습니다. 베젤이 로얄오크처럼 팔각이면은 나사가 각이지던가 케이스가 각이지던가 용두가 각이지던가 시계줄이 근육질이던가 뭔가 있어야 하는데 여전히 클래식 퓨전에서 온 속도감을 강조하는 케이스에 다소 뜬금없는 판티처럼 생긴 브레이슬릿을 갖고 있으니까 구성 요소들 간의 아기가 안 맞아 보입니다. 전반적으로 몽시엘에서는 클래식 퓨전이라는 시계에서 어떤 매력을 갖고 와야 하는지 많이 헷갈렸던 것 같아요. 그래서 로얄오크풍의 베젤도 섞어보고 스켈레톤 다이얼도 넣어보고 큐빅 박힌 베젤도 넣어보고 다양한 변형을 만들었습니다. 그러나 저는 이런 변칙적인 화려함이 클래식 퓨전이 가진 매력의 핵심이 아니라고 생각할 뿐더러 이런 화려한 느낌이 중저가 시계에서 제대로 표현될 수도 없다고 생각하는 편입니다. 제 눈에는 다른 곳에서 그리 반향이 없었다고 하는 지금 화면에 보이는 블랙 티타늄 모델이 제일 세련되어 보였고 제일 마음에 들었습니다. 다른 버전과 달리 나사나 베젤의 모서리 그리고 다이얼 안에 인덱스, 시분침 그리고 로고 정도만 폴리시가 되어 있고 나머지는 광택이 없는 브러쉬로 톤다운을 시켜놨는데 그러니까 대비가 확실해서 강조될 것이 더 분명하게 강조되고 오히려 밝은 색상의 모델들보다 시계의 인상이 더 선명해 보입니다. 케이스의 피니쉬도 생각보다 더 좋다는 인상을 주고요. 원조랑 비교를 해봐도 빅뱅이랑은 다른 클래식 퓨전이 가지고 있는 미니멀리즘과 실용주의적 매력을 제대로 포착해서 이식을 한 것 같아서 제일 마음에 드는 버전입니다. 다만 위블로의 클래식 퓨전은 그랜드 세이코에 필적할 만한 상당히 퀄리티 높은 다이얼을 자랑하는데 그걸 느낌만이라도 갖고 오지 못한 건 아쉽습니다. 몽시엘의 다이얼은 지금보다 좀 더 세련되어질 필요는 있습니다. 이 다이얼에서 좀 더 날카로운 인상이 들도록 좀 더 폴리시된 인덱스와 시분침으로 업그레이드할 수만 있다면 시계의 인상이 훨씬 더 고급스럽고 세련되어질 거라는 생각이 듭니다. 어쨌든 간에 저는 더 좋은 시계를 만들 수 있는 틀이 확보된 것 같아서 블랙 티타늄 모델이 상당히 반가웠습니다. 불을 꺼보시면 스포츠 시계답게 인덱스와 시분침에 야광도 적용되어 있습니다. 야광의 밝기와 지속력은 일본 시계만큼 좋지는 않아도 중저가 스위스 시계들보다는 양심적으로 도료를 적용해 놓은 걸 확인하실 수 있을 겁니다. 브레이슬릿은 70년대나 80년대 시계에서 종종 볼 수 있었던 판티 스타일의 브레이슬릿인데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케이스의 디자인과 일관성이 있는지 약간은 의심스러운 선택이긴 합니다. 그래도 브레이슬릿 옵션이 있다는 건 다행한 일이고요. 예스러운 브레이슬릿답게 손목 위에서는 착용감이 상당히 좋습니다. 푸시핀 방식으로 길이 조정을 하도록 되어 있고 클래스프는 푸시 버튼이 있고 꽤 실체감이 있어서 사용하기가 상당히 좋습니다. 이번에는 보너스로 튼튼하고 두툼한 우레탄 스트랩이 같이 제공이 되는데요. 먼지가 잘 달라붙지 않고 나름대로 바닐라 냄새도 들어가 있는 썩 괜찮은 품질의 스트랩입니다. 무엇보다 몽시엘에서 자체 제작한 것으로 보이는 클래스프가 퀄리티가 높은 게 감명 깊습니다. 총평을 할 시간인데 이제 첫 시계를 만든 한국 브랜드에게 필요한 건 응원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몇 가지 아쉬운 점은 있었지만은 40만원대의 200m 방수 티타늄 스포츠 시계라는 패키지는 중저가 시계 시장에서 그 자체로 매력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스틸 모델을 고르시면 더 저렴해
투명해지기도 하고요. 그리고 블랙 티타늄 모델만큼은 제 까다로운 눈으로 봐도 나름대로 디자인도 세련되게 나왔고 많은 분들께 사랑받을 만한 시계라고 느꼈습니다. 여러분들께서 많이 성원을 보내주셨으면 좋겠고요. 몽쉘에서도 첫 시계의 성취에 만족하지 말고 이 모델을 바탕으로 해서 좀 더 세련된 기획을 할 수 있는 역량을 기를 수 있었으면 좋겠다는 바람이 있습니다. 저도 응원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들께서는 몽쉘의 첫 번째 시계를 어떻게 보셨는지 궁금합니다. 오늘도 여러분들께 유용한 정보가 됐기를 바라고요. 남은 일요일 보람차게 보내시길 바라겠습니다. 이상 생활인의 시계였습니다. 안녕히 계십시오.